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도 해낼 수 없다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었던 일이었죠. 섭씨 50도가 넘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현실로 만든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뜨거운 사막 한복판에서 펼쳐진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런던 지하철 현대화 프로젝트의 마지막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교통부에서 온 자문 요청이었죠.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열어봤어요. 하지만 이메일 내용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엘리자 스톤, 런던 교통공사 부국장으로 20년 넘게 도시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지하철 네트워크 최적화가 제 전문 분야였죠. 세계 여러 도시의 자문 요청은 받아봤지만 중동은 처음이었어요. 더구나 리야드라니. 메일에는 최근 완공된 세계 최대 규모의 리야드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6개 노선, 85개 역, 총 연장 176km의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교통 시스템보다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문장에서 왔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 정확히 3개 노선 전체가 한국의 기술로 완공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코리아라고요? 한국이요? 순간 제 머릿속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현대차, 삼성 같은 기업들은 알고 있었지만 지하철 같은 거대 인프라 건설에서 한국이 세계적 수준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프랑스의 알스톰,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히타치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는 분야라고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구글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리야드 지하철 한국이라고 입력했죠. 검색 결과로 쏟아져 나온 기사들은 제 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삼성물산, 현대건설 같은 한국 기업들이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완전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었죠. 런던에서도 아직 부분적으로만 도입한 기술인데 사막 한가운데서 그것도 한국 기술로 구현되었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부서 동료 마틴이 제 책상에 다가왔습니다. 리야드 자문 요청받았다며? 누가 맡아? 내가 갈 거야. 제 대답에 마틴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문 비용이 적지 않을 텐데 중동은 처음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걸 한번 봐. 리야드 지하철의 절반이 한국 기술로 지어졌대. 마틴은 화면을 훑어보더니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엘리자, 자긴 아직도 90년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었어. 그 말에 저는 묘한 자극을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런던 지하철의 현대화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의 기술은 없을까?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리야드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단순한 자문 요청에 응하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사막 한가운데 펼쳐진 코리아의 기술력이 정말 우리를 앞서가고 있는지. 리야드 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건조한 사막 공기가 제 피부를 스쳤습니다. 이국적인 아랍어 안내방송이 귓가에 맴돌았죠. 입국장을 빠져나와 곧바로 공항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첫 인상부터 확인하고 싶었어요. 공항 지하철역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사막의 나라에서 기대했던 소박한 시설이 아니라 미래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룬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벽면의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아랍어, 영어는 물론 한국어까지 지원했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역 안내부터 열차 도착 시간,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를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죠. 런던에서도 이 정도로 직관적인 시스템은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완전 자동 무인 열차였어요. 플랫폼에는 투명한 안전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열차가 정확히 안전벽 문과 일치하도록 정차했습니다. 레일 위에서 1mm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정밀함이 놀라웠죠. 저는 무인 열차에 탑승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터널 벽면에는 냉방 시스템이 보였어요. 사막 기후에서 지하철을 운영하기 위한 특별한 설계였습니다. 해설사처럼 설명해주는 리야드 교통부 관계자 하심의 말에 따르면 이 냉방 시스템은 한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되었다고 하더군요. 영하의 겨울과 무더운 여름을 견디는 한국의 기술력이 사막 기후에도 완벽하게 적용된 사례였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중앙통제실에서 인공지능으로 관리됩니다. 하심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삼성물산의 기술로 사고 예방률이 99.8%에 달합니다.
제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런던도 못 따라가겠는데요. 하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톤 씨,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진짜 리야드 메트로의 핵심을 보여드릴게요. 열차는 킹 압둘라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역은 삼성물산이 설계한 3호선의 중심 허브였죠. 역사 내부는 마치 미술관처럼 아름다웠어요. 천장은 사우디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었고, 바닥은 내열성이 뛰어난 특수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소재는 외부 온도가 50도를 넘어도 역사 내부는 26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하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에너지 효율성이 기존 시스템보다 40% 높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런던에서는 한여름만 되어도 지하철 역사가 찜통이 되곤 했어요. 그런데 이곳 사막의 한가운데서는 완벽한 온도 제어가 가능하다니. 더구나 에너지 효율까지 뛰어나다니. 이 모든 게 한국 기술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3호선 전체가 삼성물산의 설계입니다. 열차부터 역사 설계, 신호 시스템까지 모두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은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선도하고 있는 나라였던 거죠. 그것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리야드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지하철 시스템의 진가가 더욱 드러났습니다. 비단 기술적 우수함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적 깊이가 놀라웠죠. 올자 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기술 너머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여성 전용 구역입니다. 하심이 특별한 로고가 표시된 공간을 가리켰어요. 사우디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설계였죠. 한국 설계팀은 우리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했습니다. 역사 내부는 남녀 공용 공간과 여성 전용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별적이거나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려가 느껴졌죠. 여성 전용 구역은 더 밝은 조명, 넓은 좌석, 아이를 위한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 사람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하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단순히 어에서 비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 활동을 모두 고려했죠. 이동 경로를 살펴보니 무장의 설계가 완벽했습니다. 런던 지하철처럼 오래된 시스템은 계단이 많아 휠체어 사용자나 노약자들이 불편함을 겪곤 했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모든 경로가 수평 이동을 우선시했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배치도 이용자 동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군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철학이 담긴 시스템이에요. 오랫동안 도시교통을 연구해온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술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할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먼저 고려하는 접근 방식이었죠. 런던의 시스템은 오래된 터널과 역사적 제약 속에서 기술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었다면 이곳은 사람을 먼저 놓고 기술을 배치했어요. 화장실 시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공중화장실과는 차원이 달랐죠. 마치 고급 호텔의 시설처럼 깨끗하고 세련됐으며 무엇보다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시설이 충분했어요. 심지어 수유실까지 있었습니다. 한국 설계팀은 화장실도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봤습니다. 하심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많은 서구 설계자들은 화장실을 부수적인 시설로 생각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죠. 사람들의 실제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역사의 안내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터치뿐 아니라 음성 인식까지 지원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음성 가이드도 완벽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스템이 사우디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문화를 연구했습니다. 하심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그들은 우리의 기도 시간, 종교적 관습, 가족 구조까지 고려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통합되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한국의 건설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던 거죠.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설계했다.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가 리야드에서 배운 첫 번째 큰 교훈이었어요. 다음 날 하심은 저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리야드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거대한 건물이었죠. 아랍 전통 양식과 현대적 디자인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이 건물 앞에서 하심이 멈췄습니다. 이곳은 내무부 빌딩입니다. 1980년대에 현대건설이 지은 건물이죠. 제 눈이 커졌습니다. 1980년대라고요? 40년도 더 된 건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물론 디자인은 약간 레트로한 감각이 있었지만
구조적 완성도와 외관의 보존 상태가 놀라웠습니다. 현재는 사우디 국가정보국 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심이 덧붙였죠. 저는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건축학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사례로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군복을 입은 경찰이 나타났어요. 촬영 금지 구역입니다. 영어로 단호하게 말하는 경찰. 하심이 황급히 설명을 시작했지만 경찰은 이미 제 카메라를 가리키며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근 보안시설로 안내되었어요. 30분간의 신문과 신원 확인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죠. 하심은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 경험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만큼 이 건물이 중요하다는 반증이었으니까요. 내무부 빌딩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보안시설을 나오면서 하심이 설명했어요. 첨단 보안 시스템과 구조적 안정성 때문에 40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 핵심 시설로 사용되고 있죠. 당시 현대건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40년 전 기술이 아직 국가기관으로 쓰인다는 것. 이게 진짜 실력이네요. 하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리야드 시민들은 이 건물을 한국식 건축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내구성, 견고함,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이 한국 건설의 특징이라고 말하죠. 이제는 건물을 멀리서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구금된 일은 불편했지만 역설적으로 이 건물의 가치를 더 깊이 체감하게 해주었어요. 안보시설로 사용될 만큼 신뢰받는 구조라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리야드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 하심이 말했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80년대부터 이곳에서 활동했어요. 다른 서구 기업들이 계약 후 떠나갔을 때도 한국 기업들은 남아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신뢰죠. 하심의 대답은 단순 명료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한국 기업을 가장 신뢰합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런던의 교통 시스템 개발에서는 항상 최저가 입찰이 우선시되었죠. 장기적 관점보다는 당장의 예산 절감이 중요했고 그 결과 시스템 통합에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다른 접근법을 취했던 겁니다. 도시 한복판에 도착하자 하심이 다른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킹덤 타워도 한국 기업이 지었습니다. 삼성물산이죠. 99층 높이의 웅장한 마천루가 사막의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하심의 설명에 따르면 이 건물은 지진과 모래폭풍에 견딜 수 있는 특수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극한 환경을 고려한 기술적 걸작이었죠.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건 리야드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한국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지나가던 현지인들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에게 한국 건설은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겁니다. 우린 한국 기술을 존경합니다. 택시기사였던 한 현지인이 말했죠. 그들은 우리나라의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미래를 지어주었으니까요.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건설이란 단순히 구조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미래와 자부심을 세우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야드에서의 셋째 날, 저는 사우디 교통부 관계자들과의 공식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면에 걸린 대형 프로젝트 지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리야드 메트로와 버스 시스템의 전체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지도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국가별 참여 현황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에서 한국의 비중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약 40%를 한국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한국 기업들에게 이렇게 많은 부분을 맡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제가 물었습니다. 사우디 교통부 차관인 알파이살이 미소를 지었어요. 단순히 최저가 입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 기업들을 검토했고 한국 기업들이 제시한 통합 시스템 접근법이 가장 인상적이었죠.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서구 기업들은 대개 자신들의 표준 모델을 우리에게 적용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화, 기후, 사회적 요구를 먼저 분석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처음부터 설계했죠. 제 마음속에 작은 충격이 일었습니다. 런던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왔어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 자문을 제공할 때도 우리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10년간의 유지보수와 기술 이전 프로그램까지 패키지로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기적 수익보다 장기적 파트너십을 추구했던 거죠.
우리는 한국 기업들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알파이살의 말이 이어졌어요. 그들의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더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는 문화입니다. 일정, 비용, 품질 이 세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지켜내죠. 저는 그 자리에서 런던 본사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리야드의 성공 사례를 런던 지하철 현대화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본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엘리자. 우리에겐 100년이 넘는 역사와 표준이 있어. 한국식 접근법은 우리 시스템에 맞지 않아. 이메일을 읽는 순간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토록 오랜 역사와 전통이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방식만이 최선이라고 믿어왔어요. 한국의 접근법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제가 회의 중에 말했습니다. 특히 시스템 통합과 사용자 중심 설계에서요. 알파이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했죠. 이제 우리는 다른 도시 프로젝트에도 한국식 접근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리야드 메트로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삼성물산이 설계한 최첨단 시설이었죠. 전체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관제센터의 기술력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엔지니어와 현지 직원들의 조화로운 협업이었습니다. 몇몇 한국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현장에 남아 시스템을 관리하고 현지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었죠. 그들은 단순히 시스템을 납품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술 이전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기술 자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관제센터장인 김지호 팀장이 말했어요. 리야드 메트로가 사우디 사람들의 손으로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은 단순한 건설이나 기술 판매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현지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본사에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어조로 한국 모델의 가치를 강조했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그들의 철학과 접근법까지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는 기술의 성공을 넘어 신뢰의 성공 사례입니다. 제가 보고서에 썼죠.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관계를 우선시했고 그 결과 오늘날 중동 최대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접근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리야드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 질서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신뢰와 철학에 있었죠. 밤늦게 본사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인 톤이었어요. 한국식 접근법은 우리에게 너무 급진적이다. 우리는 검증된 방식을 고수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생겨났죠. 리야드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본사 임원들과의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주었죠. 아마도 제 보고서가 일부 논란을 일으켰던 모양입니다. 리야드에서 본 것들에 대해 모두에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준비해온 슬라이드에는 리야드 메트로의 모습과 핵심 기술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계는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접근법은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우리 부서의 국장인 로버트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인상적이었나요? 기술적인 측면에서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도 물론 인상적이었습니다. 완전 무인화된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관제센터, 사막 기후에 맞춘 특수 설계 등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바라보는 철학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 설계 전에 현지 문화와 생활 방식을 철저히 연구합니다. 로버트가 불편한 듯 말했죠. 우리도 사용자 경험을 중요시합니다만. 아니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린 아직도 벽돌을 고집하고 있어요. 기존 시스템의 새 기술을 얻는 방식이죠.
반면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합니다. 그때 기술 책임자인 마이클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과하게 빨리 간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죠. 우리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오해입니다. 한국의 리야드 메트로 시스템은 99.8%의 정시 운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는 런던 지하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들의 기술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제 주장이 기존의 관행과 사고방식에 도전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신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리야드에서 그들의 위치가 더욱 공고해진 겁니다. 마침내 제가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뒤처질 겁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몇몇 임원들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고 일부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3시간 넘게 토론이 이어졌죠. 여전히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몇몇 임원들은 제 의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CEO인 제임스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 우리가 한국식 접근법을 일부 도입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준비해온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먼저 한국의 설계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현지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한 연구를 먼저 진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거죠.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임원들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어요. 그들에게 수십 년간 고수해온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왜 이토록 열정적으로 한국식 접근법을 옹호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미래를 향한 통합적 시각, 사람 중심의 철학, 그리고 장기적 신뢰의 가치였습니다. 이런 가치들이 제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회의 후 몇 주 동안 제 제안은 회사 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강하게 지지했지만 보수적인 목소리도 여전히 컸죠. 결국 절충안이 나왔어요. 한국의 접근법을 연구하되 대규모 시스템 변화는 점진적으로 검토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 출장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K도시건설의 뿌리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 스마트 도시 기술,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철학적 접근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출장 요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인사팀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현재 예산 제약으로 인해 추가 해외 출장은 불가능합니다. 실망스러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회사의 결정에 도전하기로 했죠. 자비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제 경력과 명성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선택이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어요. 휴가를 내고 개인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상사에게 통보했죠. 그의 표정에서 의아함이 읽혔지만 공식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왠지 모를 감동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공항부터가 놀라웠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효율성을 자랑하는 공항이었죠. 마치 미래로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어요. 열차 안에서 바라본 도시의 풍경이 점점 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국의 전통 건물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의 아름다움이 창밖으로 펼쳐졌죠.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서울 지하철 9호선이었어요. 이 노선은 삼성물산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건설했다고 알고 있었죠. 실제로 타보니 리야드에서 봤던 시스템과 많은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호텔 체크인 중에 만난 한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특히 정시성과 안전성 면에서요.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주요 건설사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사를 찾아갔죠.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지만 리야드 메트로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우리의 접근법은 단순합니다. 삼성물산의 한 임원이 설명했어요. 먼저 사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설계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리야드에서 들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업들의 DNA였던 거죠. 기술보다 사람,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신뢰.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서울의 다양한 도시 인프라를 탐험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 스마트 시티 실증단지, 그리고 여러 복합 환승센터까지 모든 곳에서 제가 리야드에서 느꼈던 그 철학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기술은 화려했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세종시였어요. 한국의 행정수도로 처음부터 스마트 도시로 설계된 곳이었죠.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모든 시스템이 통합되어 작동하고 있었어요. 세종시는 우리의 미래 도시 비전입니다. 안내를 맡은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검증된 기술과 시스템이 리야드 같은 해외 프로젝트에도 적용되고 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해외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그들이 자국에서 이미 검증하고 발전시킨 철학과 시스템의 확장이었던 거죠. 그들은 세계를 위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도시철도공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전문가들과의 대화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시의 생활 플랫폼으로 봅니다. 한 엔지니어가 설명했죠. 역세권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모두 통합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한국의 접근법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철학이 사막 한가운데 리야드에서 꽃을 피우고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저는 그 흐름의 한 부분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본사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도시 인프라 철학과 적용 방안이라는 제목의 100페이지가 넘는 문서였죠. 한국에서 본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이 런던의 교통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어요. CEO인 제임스가 직접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인상적인 보고서였어, 엘리자. 그가 말했죠. 특히 시스템 통합과 사용자 경험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겠더군. 제 마음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실은 우리가 곧 시작할 차세대 지하철 프로젝트가 있어. 제임스가 계속했어요. 런던 외곽의 신규 노선인데 혹시 이 프로젝트에 한국의 접근법을 일부 도입해볼 생각이 있나? 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도 구상해 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차세대 지하철 프로젝트에 K-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거죠.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기존의 규제, 관행, 그리고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먼저 현지 주민들의 생활 패턴과 문화적 특성을 연구하는 팀을 꾸렸습니다. 기술 설계 전에 사람을 이해하는 한국식 접근법을 도입한 거죠. 그리고 시스템 통합을 우선시하는 설계 방식도 채택했어요. 6개월 후, 우리는 삼성물산과 정식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철학을 런던의 신규 노선에 적용하기로 한 거죠. 영국 언론에서는 이를 런던 지하철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다시 리야드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런던교통공사와 한국 기업들 간의 공식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요. 리야드 메트로의 성공 사례를 더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런던에 적용하기 위한 방문이었죠. 리야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심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다시 오셨군요, 스톤 씨. 이번에는 무엇을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리야드 메트로를 다시 탐험하면서 저는 첫 방문 때 놓쳤던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시스템의 세부적인 부분들, 현지 문화와의 융합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철학적 기반이었죠.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3호선의 중심역인 올라야 역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삼성물산이 설계한 역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역사 벽면에는 사우디의 전통 문양과 현대적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벽면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제 손가방에서 작은 금속 명판을 꺼냈습니다. 런던에서 특별히 제작해온 것이었죠. 영어와 아랍어로 코리어 빌트 디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걸 여기 설치해도 될까요? 하심에게 물었습니다.
하심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야 역 한쪽 벽면에 작은 명판이 설치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를 넘어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이기도 했죠. 이제 런던은 한국에서 배우고 한국은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리야드를 방문했을 때의 놀라움, 한국에서 직접 본 철학과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런던에 도입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까지.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중심 국가들이 주변이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을 제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코리아가 있었습니다. 지금 런던에서는 새로운 지하철 노선의 공사가 한창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철학이 적용된 최초의 유럽 지하철 노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서 K-시스템이라는 단어가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니까요. 사막 한가운데서 꽃을 피운 코리아의 기술과 철학. 그것은 이제 전 세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요. 그리고 저는 그 흐름의 증인이자 전달자가 되어 새로운 세계 표준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막 아래 코리아가 흐른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이제 전 세계를 적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